저는 이제 그 두 번째 발표로서 스왓 분석을 통한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발표 내용은 국내 기업의 방사성 의약품 관련 시장 진출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로 활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관련 산업 동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의약품을 결합하여 제조한 특수 의약품으로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확대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PET-CT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암 진단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동위원소 활용은 갑상선 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가 최근에는 전립선암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암 유병률 증가로 인해서 전립선암과 신경 내분비 종양 등의 치료를 위한 미세암 추정 미사일과 같은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표적에 조사하여 원료 동위원소를 생산한 다음 동일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양산화 과정을 거쳐 진단 혹은 치료의 목적에 맞도록 표지, 합성, 가공을 과정을 거치고 환자나 수요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의약품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관련 생태계는 그림과 같이 6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성 의약품은 의약품과 유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인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고 최종 품목 허가까지 장시간 고비용이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항암제로서의 방사성 의약품의 역할이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센싱 딜과 같은 어떤 그런 활발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산업 현황을 다양한 환경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환경에서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관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난 24년 11월에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수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혁신 기술 개발, 인프라 고도화,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요.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 및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를 시행한 등 방사선 및 이를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 수요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해서 이 정책은 방사선 기술로 분류되다 보니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총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방사성 의약품 및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치료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방사성 의약품과 관련한 관리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65세 이상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1,5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 유병자 규모에 대비하여 빅파마들의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루타테러로 유명한 노바티스를 선두로 일라일릴리랑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그런 국외의 거대 기업이 이제 방사성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SK 바이오팜에서도 이제 관련 시장 선점 진출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빅파마들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M&A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환경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떤 선진국 또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개발도상국도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어떤 항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접근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진단 치료에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의 방사성 의약품 필요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한 편이긴 하나 여전히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좀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과 연구 덕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한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작업화를 위한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부산 기장군에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 수출을 위한 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진단 이외의 치료용 동위원소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은 수입 유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료용 동위원소 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대부분이 진단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치료용 동위원소 국산화를 위해서는 알파선 핵종의 생산 공급을 위한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병원과 다양한 협력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분석한 환경 요인에 따라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서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점으로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포함한 정부 주도의 생산 기술 확보로 대외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회적으로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중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이 이원화된 관리 구조와 글로벌 빅파마들의 시장 선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합 분석으로 다시 정리해본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먼저 강점으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으로는 생산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 주도의 대형 방사선 연구 시설의 운영 활성화 전략입니다. 시설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과 운영 주체를 선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의 치료시장 진출을 위해서 진단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서 빅파마와의 협력을 통해 생산 기지로서의 포지셔닝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임상 적용을 위한 여러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방사선 의약품 분야의 보험 수가 적용 확대 및 치료 데이터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 해외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험 수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일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이제 임플란트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관련 기업들의 식립 건수,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식립 건수를 이제 확보를 통해서 시장의 확대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산업 성장도 이제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보험 수가 적용 확대에 대한 방사성 의약품에서도의 보험 수가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치료 분야에 대한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여 생물학적 저항성 등을 위한 연구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원화된 관리 구조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및 정책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파마들의 치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만큼
빅파마들과 적대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범위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방사선 동요소를 포함한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해서 앞서 제시한 전략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필요하다면 그 산학연과 함께 그리고 정부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